창창이 타올라야 할 빛이 지금 몹시 위태롭다고 합니다. 미안해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왜 울어? 흔들린 건 마음이었을까? 어디선가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었을까? 조금은 낯선 얘기가 전해진 건 지난 7월의 어느 날 한 항공사의 직원들에게 메일 한 통이 전송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는 제목의 사내 메일 발신자는 여성 승무원이었던 정혜원 씨.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의 간절한 꿈이었던 승무원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이제 제3의 인생을 찾아가려 합니다. 퇴사 전날 보내진 전체 메일은 동료들에게 꽤나 인상적인 퇴직 인사였다고 합니다. 자기 사직한다? 다른 일을 구했다? 그 다른 직업이 또 신내림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 놀랬고 혜원 씨가 신내림을 받았다며 신당과 자신의 신명이 적힌 새 명함까지 공개를 했던 겁니다. 하늘을 알며 이곳저곳을 다니던 제가 하늘의 뜻으로 신내림을 받아 평생 직장인 부속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혜원 씨가 언제 어떻게 신내림을 받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동료들. 혜원 씨는 퇴사 전이었던 지난 3월부터 이미 SNS 활동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혜원 씨가 퇴사하고 약 2주 뒤 회사 안에 다소 의아한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정혜원 씨와 같은 해 입사했던 또 다른 승무원 이수정 씨가 마찬가지로 신내림을 받아 먼저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30대의 두 여승무원이 한 곳에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다는 소식이 공교로웠다는 동료들. 신당을 검색을 했을 때 너무 여러 젊은 여성들이 마치 그 체인 점집인 것처럼 인스타에 검색이 되는 부분들하고 그걸 다 봤을 때 그냥 다 이상했어요. 장호사란 신당에서 신내림을 받고 신자매가 되어 같은 돌림자를 쓰는 여성 무속인은 두 승무원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여성 제자들이 주축이 된 신당 장호사의 주인은 채도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남자 무당으로 두 승무원의 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장호사와 관련된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장호사가 항공사 승무원을 타깃으로 신내림을 받게 하고 직장까지 관두게 하고 있다는 제보자. 의심 끝에 카메라 앞에 섰다는 이는 승무원 정혜원 씨 친언니였습니다. 언니에게는 늘 의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동생이었다는 혜원 씨. 그녀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올 1월이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보이스톡 전화를 걸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결혼해?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신을 모시게 됐어.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는 동생의 고백. 동생이 공유한 동영상 속에는 지난해 7월 신내림을 받았다는 혜원 씨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6개월 만에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작년 6월 말까지 성당에서 모임 대표를 맡고 있었던 혜원 씨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무당이 된 건지 가족들은 그 과정과 이유를 몹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내림 사실을 밝힌 날부터 지금까지 혜원 씨 가족은 큰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에 있는 어머니 앞으로 딸 혜원 씨의 법률 대리인이 보내온 내용 증명.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 문자를 하거나 거주지 1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딸에게 접근을 금지당한 후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어머니. 지난 1월 혜원 씨가 신내림을 고백하자 부모님은 곧장 지방에서 올라와 딸에게 신내림을 해준 신아버지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신당 장호사. 50대로 보이는 신아버지 채도령과 딸과 비슷한 또래의 신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혜원 씨를 두고 친부모와 신부모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순간. 따님한테 병이 있던 거 모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울증 있는 거 몰랐니? 이러는 거예요. 요새 무슨 소리 하냐? 그 정도의 우울증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얘 병을 다 고쳐서 깨끗하게 해서 밝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승무원 생활이 그렇게 열악한 줄 몰랐다.
라면 먹고 지내는 거 아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이해해가지고 벙벙 가만히 있어도 되게 꽝했지 그런 거는. 최도령에게 제수를 기원하는 굿을 받으러 왔다가 굿을 하던 날 갑자기 신이 내렸다는 혜원 씨. 혜원 씨 가족들은 딸의 신내림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혜원 씨가 최도령에게 속아 받지 않아도 될 신내림을 받고 장호사에 경제적으로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승무원 시절 항공사의 우리 사주를 매수하기 위해 부모님께 빌렸던 돈만 약 4억 원. 거기에 14년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딸의 재산이나 퇴직금이 현재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가족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후 장호사에 대한 가족들의 의심은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정혜원 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항공사를 관두고 무당이 된 이수정 씨. 최도령에게 신내림을 받은 시기 역시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수정 씨가 신내림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이었을까? 현재 이수정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남편으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수정 씨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동생 역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발견한 장호사 사진들 속에서는 수정 씨 어머니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수정 씨의 남편보다 더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두 자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제작진의 연락을 받고 곧장 만나게 된 아버지. 자매가 무당이 됐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외가 친척들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합니다. 큰딸이 승무원을 관둔 것조차 몰랐다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는 2023년부터 겪었던 이상한 일들의 퍼즐이 이제야 맞춰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름서부터는 애기 엄마 행동이 집에 화초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한 30개가 넘었어요. 오늘 갑자기 싹 치우는 거야. 왜 그래요? 그때? 무슨 기운이 이게 애들한테 안 좋고 어쩌고. 그러니까 시적인 어떤 그런 액션을 꿀찌하게 많이 나한테 갈구를 했었어. 둘째 딸 이수연 씨가 이혼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2023년 여름. 템플스테이를 다닌다며 부쩍 외박이 잦아졌다는 모녀. 그러더니 그의 가을경 새 모녀가 아버지를 불러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보류하고 아버지가 홀로 지내는 동안 집에 발생했다는 또 다른 문제. 아내 명의로 돼 있던 서울과 경기도 주택 두 곳에 총 6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 대출이 생겼고 아내가 관리해왔던 외할머니의 재산 4억여 원도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큰딸이 항공사 주식을 산다기에 아버지가 빌려준 돈 역시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 큰 충격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껴진다는 아버지. 두 딸이 무당이 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그 인물 최도령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도령의 신당 장호사는 경기도 동두천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자주 드나든다는 장호사. 주차장에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선생님, 안에 계세요? 불경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오지만은 밤늦게까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친아버지 최도령과도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거 얘기 들었는데요. 네네. 예, 그게 뭔 일입니까, 지금? 제가 좀 만나서 아니요. 내가 지금 뭐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취재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최도령. 가족들 모르게 진행된 신내림에 대해 어떤 입장인 걸까? 아니, 지금 얘기해 줄게요. 네, 예? 말씀하세요. 본인이 밥을 먹으러 가면 다 집에다 허락받고 밥 먹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아니, 밥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여보세요? 저요. 네. 나 아무 말 하지 마시고요. 끊을게요. 선생님, 여보세요? 가족들은 신내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도 된다는 것일까? 혹시 노원구의 자택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는 최도령이 아닌 그의 친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약 6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부동산, 옷가게를 했다는 최도령. 신내림 받은 지 엄청 오래되셨겠네요. 아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2020년 초에 올라왔어요. 신내림한다고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신내림을 하게 됐죠. 20년이죠. 20년에 4월달, 그러니까 4월. 2020년경 신내림을 받은 5년차 무당이라는 겁니다.
씨 동생은 5년 전 형과 나눈 의미심장한 대화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앞으로 돈 버는 게 뭐가 있을까 딱 그런 거. 대한민국에 지금 돈 버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거야. 신내림.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 사갖고 이런 거 안 해. 신내림 그리고 그거 신내림 다음에 오는 게 조상거든. 진욱이라 그래.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게 비즈니스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신내림으로 답을 받을 거다. 동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 사람에게 신내림 구슬을 해주는 사업을 구상했던 걸까? 우리는 신아버지 최도령에게 다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가 만나자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당일 그는 갑자기 만남을 취소하고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최도령 대신 우리에게 먼저 만남을 청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승무원 출신 언니인 이수정 씨입니다. 저녁 7시까지 서울 강남으로 오라던 그녀는 약속 시간 직전 갑자기 경기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했고 경기도로 이동해 1시간이 지난 뒤 언니와 함께 동생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매는 신아버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생님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어요. 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저희 가족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왜 그러셨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어떤 부분 제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혹시 신내림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제 얘기를 뭐라는데요, 저는? 제 얘기를 뭐라는데 왜 모르세요? 가족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수억 원의 부동산 대출금과 외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제 돈을 쓴 거를 얘기를 해야 되죠? 장호사와 최도령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았지만 자매에게는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한 지 약 10분 후 누군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동생. 자매의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고 딸을 데리고 나갑니다. 짧은 만남은 부자연스럽게 종료됐습니다. 우린 이날 이후로도 최도령 신당을 찾고 수차례 최도령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현재 장호사에 소속된 한 무당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장 구술을 해야 언니가 산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전 재산을 송금했다는 주연 씨. 친아버지 최도령이 계좌로 입금한 굿값은 2,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야 후회를 했고 구술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겠다고 연락을 하자 이미 사용된 비용이 있어 2,900만 원 중 550만 원만 환불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최도령의 제자 무당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는 주연 씨.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도령 등 여러 장호사 무당이 이미 구술을 진행한 정황이 있어 주연 씨를 일부러 기망한 혐의가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걸 더 증거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일로 사기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대요. 주연 씨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상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최근 무속 관련 재판에서는 사기 혐의가 과거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판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아버지가 무당 경력 등의 정보를 고의로 속여왔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상 이거는 결정적인 어떤 판단 기준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제자로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20년이 아니라 사실상 5년밖에 안 된 사람인 걸 알았다면 당신이 그래도 똑같은 결정을 했겠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결정적인 또 어떤 기망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도령이 전하고픈 신의 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며 끝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신의 제자가 되었다는 딸은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딸 혜원 씨에게 접근 금지 내용 증명을 받았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전화나 문자 대신 딸 계좌로 밥값을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딸 혜원 씨가 따뜻한 한 끼를 먹기를,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어머니. 조금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족들은 언젠가 혜원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라고 했습니다.